모기를 왜 죽이는가? 두 번째 이야기. 올 장마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하였고 기간도 짧다고 하는데 대신 집중적으로 퍼붓는 비의 양은 곳에 따라 다르지만 많다고 한다. 그 장마가 시작하고서 다섯째 되는 날, 지금 오전 9시 무렵이다. 간밤에도 장맛비가 요란하게 퍼부었다. 이번 장마의 특징을 여기 비해당에 적용하면 이렇다. 늦은 오후, 좀 달리 말하면 하루와 하루가 바뀌는 자정 무렵에 시작하여 줄기차게 퍼붓는 야행성이 특징이다. 첫 장마비가 내리고 그 다음 날은 날씨가 맑았다. 그리고 하루 건너 밤이면 이번 장맛비의 특성에 따라 간밤에도 세찬 빗소리가 들렸다. 그때 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내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상념에 빠졌다. 그러다가 앉은 상을 유심히 보니 무수히 작은 벌레가 보이는데 덜어는 죽은 것 같고 덜어는 날갯짓을 하기도 한다. 이 작은 벌레가 어찌 들어온 걸까? 라는 생각에 고개를 현관 쪽으로 돌렸다. 반듯하게 방충망이 닫혔다. 성질이 급한 탓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며 가끔 방충망을 한가운데 균형 있게 닫지 못할 때가 있다. 이 계절이 아니면 방충망을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름밤은 다르다. 게다가 장마기간이 이 산속이 매우 습하다. 생명이 있는 것도 이런 날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밤이 되면 이런저런 날개 가진 생명체가 비해당을 찾아오는데 청해서가 아니다. 그 대부분이 나방이다. 나비는 밤에 활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밤에 찾아오는 벌레라 해도 좋고 곤충이라 해도 좋은 생명체는 모두 나방의 일종이라 해도 될 터이고 그에서 벗어나는 건 하루살이와 모기를 비롯한 더 작은 생명체이다. 그 작은 생명체는 내가 방충망 단속을 하였는데도 어느 틈으로 들어왔는지 거실에 몰래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으로 치면 더는 살기 싫어 스스로 명을 포기하는 것처럼 거실을 밝히는 두 개의 조명에 달라붙는다. 그것들이 인간이 만든 조명이 뭔지 어떻게 알겠는가? 비해당 거실을 밝히는 두 개의 조명은 LED이므로 그리 열이 나지 않는다. 이 기준은 내가 손을 대본 바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주 작은 벌레는 나와 다르다. 그 작은 생명에는 LED 등이 열이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죽은 벌레가 앉은 상에 수두룩한데 두 조명 바로 밑이다. 눈에 거슬린다는 생각보다 한 생각이 먼저 들었다. 벌떡 일어나 거실의 조명을 꺼버렸다. 환한 빛이 사라진 거실은 그래도 어렴풋이 사물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건 10여 년 비해당 생활에서
어느 벽에는 어떤 것이 있고 다른 벽에는 어떤 사물이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버려서 일 수 있다. 그리고 이어 빨간 창이 있는 방에 불을 켰다. 주방의 불은 습관적으로 1년 내내 켜놓는다. 자다가 또는 꿈에서 깨어 목이 마르면 냉장고를 뒤지는 버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떤 때는 그렇게 연 냉장고 속에 목을 죽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다. 그러면 물을 받아 한 컵 들이마신다. 거실에 조명을 끄고 한때 빨간 창이 있는 방이라 한 그 방에 들어가 누웠다. 그 방은 창문과 방문이 마주본다. 따라서 바람이 들어오는 방이다. 그 방은 낮에도 선풍기가 필요가 없다. 바람이 불기만 하면 된다. 드러누워 라디오를 듣는데 순간 자극적인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의 정체가 뭔지 알기에 바짝 긴장했다. 그리고 다시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다. 바로 소리가 났고 그것이 왼쪽 귓구멍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반사적으로 오른손으로 거기를 후려쳤다. 귓볼이 얼얼하다. 그리고 소리의 정체가 나의 공격에 당했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려고 접근할 때 소리와 다른 억지로 비교하면 사람이 적의 공격을 받고서 죽기 직전에 내는 아우성 같은 소리였기 때문이다. 사실을 확인하려고 여전히 귀를 곤두세웠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산모기 한 마리가 집안에 들어온 것이다. 여기까지는 오늘 2021년 7월 5일 밤의 일이다. 한 생각이 퍼뜩 나서 오뚜기 아주 오래전 서울에 살 적에 쓴 그날의 일기였던 것 같고 모기에 대한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다만 그때의 모기와 오늘의 모기는 다르다. 그때의 모기는 집모기였고 지금의 모기는 숲모기다. 그 시절 집모기도 나는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은 집모기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것한테 물려도 거뜬히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숲모기는 다르다. 집모기에 비하면 수십에서 수백 지독하고 악랄하게 나를 괴롭힌다. 11시. 숲모기 한 마리를 때려 죽인 그것도 누운 자세에서 한 번의 가격으로 잡은 통쾌함이 크다. 그 대가를 얻으려고 내가 나를 세게 때린 아픔이 얼얼하다. 모기를 왜 죽이는가? 첫 번째 이야기. 새벽 3시 33분 나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어디 숨었어? 어둠 속에서 갑자기 켠 불에 눈을 뜰 수가 없다. 새우 눈으로 원탁 위에 안경을 왼손으로 씹으며 급한 마음에 오른손으로 부채를 동시에 잡았다. 안경을 껴도 눈을 바로 뜨기 어려워 밝음에 저금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다. 모습을 드러내라 이놈. 놈이 숨을 만한 곳을 찬찬히 살폈으나 보이지 않아 몇 분을 허비하고 다시 불을 끄고 드러누워 이불로 몸을 돌돌 말고 두 귀를 곤두세웠다. 내 뺨 모양이군. 이 생각은 틀렸다. 잊어버리고 애써 잠을 청하려는 순간
놈의 날카로운 소리가 송곳으로 찌르듯 귀를 파고든다.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불을 켰다. 갑자기 켠 불에 적응하긴 역시 어렵다. 창호지 문창살, 레코드, 면, 벽면을 이잡듯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다. 너놈하고 숨바꼭질 하기 싫다. 어디 숨었느냐? 놈을 잡을 수 있다는 퇴치 프로그램을 가동시켰고 이 프로그램의 성능을 제대로 알아볼 기회다. 스피커에 전원을 끄고 헤드폰으로 소리가 나오게 해서 머리맡에 두고 들어누웠다. 운율을 가진 놈의 소리와 비슷한 것이 꽤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느닷없이 공격하는 놈의 소리보단 한결 낫다. 놈의 천적 소리 아니냐. 마음 놓고 잠을 청하자. 또 틀렸다. 부글부글 끓는 속으로 다시 불을 켰을 때 뭔가 먼지 같은 것이 휙 날아가는 것이 보이는데 속도가 빠르다. 파리만도 못한 몸을 가진 놈의 움직임은 종잡을 수가 없고 급상승과 강하는 기본의 갈지자형 비행을 한다. 놈에게서 시선을 놓치면 어디에 달라붙은지 찾을 수가 없지만 이번에는 움직임을 끝까지 쫓았더니 나의 책상에 쌓인 레코드 모서리에 사뿐 앉았다. 죽이기 전에 잘난 흔적을 남겨주마.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해 놈의 모습을 2번 기록하고 얇은 책으로 놈을 때렸다. 내 피를 맛있게 먹었군. 터진 놈에 비해서 튄 선홍색의 피가 곱다. 그것도 찍었다. 그리고 화장지 한 켠을 잘라 뒤처리를 한 후 쓰레기통에 처박으니 그제야 바글바글 끓던 속이 후련하다. 그날에 죽인 모기 발엔 앨범에서 찾아냄. 은폐에 뛰어난 마천동무기는 생존 적응력이 대단하다. 불을 켜면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불을 끄면 은밀하게 활동을 하나 놈의 날갯짓 소리는 숨길 수 없어 나에게 감지되고 그 소리가 싫다. 그래서 죽인다. 한여름을 넘긴 요즘의 모기는 피를 빨아먹는 솜씨가 늘었다. 제철의 모기는 어설프게 공경하느라 따끔한 표시를 내지만 가을 모기는 가는 대롱을 피부에 박을 동안 나는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물린 곳이 가렵거나 붓지 않으니 결국 놈은 교묘하게 내 피를 빨아먹는 것이다. 모기를 왜 죽이는가? 피를 훔쳐가면서 소리를 내지 않고 나의 잠을 깨우지 않으면 타협할 수도 있지만 놈의 징그럽고 날카로운 소리는 감내하기 어렵다. 그 당시 2 동물 가족, 그때 나는 고양이를 알아갈 즈음이고 나를 뺀 가족은 고양이를 사랑할 때 왼쪽이 앙컷 미미, 오른쪽이 수컷 까빈. 이들은 거리를 방황하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그녀의 눈에 띄어 우리와 함께 하였는데 2 녀석 모두 성질이 온순했다. 까빈이의 눈이 아름답다. 나는 녀석의 눈을 보기 좋아했다. 까빈이는 이렇게 어깨 위에 가뿐히 올라앉아 산책하기를 좋아했다. 2003년 10월 24일 서울 마천동에서